하루 평균 5명 이상이 일터에서 숨지고 있다. 2017년 한 해 국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1,957명. 더 이상 소중한 가족과 동료를 일터에서 잃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요.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드는 방법.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네, 지난해 말 산업 현장의 허술한 안전관리 때문에 고 김용균 씨가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크게 공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여전히 산업 현장의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누구도 다치지 않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는 참 쉽지 않은 과제인데요. 산업재해, 과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오늘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사장님, 일단 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뭐 일을 하는 장소에서는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네. 또 화학물질이나 이런 데 노출되면 직업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근데 각 기업에서 개별적으로 이런 걸 다 예방하기가 어려워서 네. 국가에서 산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전문 공공기관을 만들었는데 네. 바로 그 전문 산재 예방 공공기관이 저희 안전보건공단입니다. 네, 아주 그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뭐 정말 저희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사고가 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산업 현장 무엇이 문제인가 이걸로 좀 잡아봤습니다. 네. 일단 이사장님, 우리나라 산업재해 1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즘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고인데 네. 사고를 국제 지표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1년에 약 한 960여 명이 네.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네. 아주 선진국이라고 하면 영국입니다. 네. 영국이 약 140명, 150명 정도가 사망하니까 네. 그거에 비하면 6배 내지 7배가 높고 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도 OECD 국가하고 비교하면 적어도 네. 아마 서너 배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년에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1,000명에 가까운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러니까 매일 뭐 한 3명 정도가 네.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고 볼 수가 네. 있죠. 네, 그 정도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건 사고가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짧은 기간 동안 경제 성장을 이룩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한 부분도 있고 또 최근 이게 이제 한 2만 불 이상, 3만 불에 가까운 이런 경제 성장을 이루고 나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커지고 뭐 쉽게 얘기하면 점점 깊어지고 높아지고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네. 그런 위험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네. 네. 자, 작년 연말이었죠. 고 김용균 씨가 이제 사망하고 나서 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김용균법이라고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이 법이 어떻게 좀 개정이 잘 됐나요? 지금 정부에서는 최선의 그 노력을 기울여서 네. 그 산재로 인한 목숨을 잃는 것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중대재해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가능한 한 많은 사항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사용주한테 즉 고용주한테 고용된 사람만 즉 근로자만 산업안전보건법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네.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네. 범위를 확대시켰고요. 그러니까 네. 뭐 특수고용하는 사람이라든가 네. 최근에 우리 그 플랫폼 노동자라고 뭐 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배달하는 사람들 이런 네네네. 사람들까지 그 안전보건의 대상으로 네. 확대를 했고 네. 네. 또 요즘 그 위험의 매주화라고 그래서 네네. 이제 사고들이 나면 하청이나 협력업체나 네네. 이런 데 사람들 피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원청이 하청을 줄 때나 도급을 줄 때 네네.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네. 그러한 사항도 포함을 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사항을 포함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네. 통해서 이제 배달을 하면 그런 분들도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배달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시면은 어떤 식으로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이제 예방과 보상이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요. 네. 이제 보상은 산재보상보험법을 가입하게 돼 있고 가입하게 되면 산재보상보험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예방 쪽입니다. 네. 아까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전에는 이 노사관계가 아주 명확한 것. 그러니까 네. 자기가 일을 하게 네. 되면
사업주가 있게 되는데 네. 지금은 노동은 제공을 하는데 명확한 사업주가 없는 네, 경우가 사업주가 있어요. 없는 경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분들은 결국 위험 요인을 제거해 안전이 보호되기 때문에 네. 뭐 경찰청과 우리가 협조를 해서 네. 이륜차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다든가 또는 반드시 안전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든가 네. 하는 캠페인과 함께 네, 네. 그분들에 대한 교육, 홍보 네, 네, 네. 이런 걸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네. 향후에는 이분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구조를 어떻게 할까 하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륜차 사고에 대한 예방 관련해서 공단의 대책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법률도 바뀌고 또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좀 높아지면서 정부가 2022년까지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망자들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공단의 다른 부분에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들도 그 국정 목표에 맞춰서 네. 현재 한 1,000명 정도에 이르는 사망자를 향후 2020년도까지 500명으로 줄이기 위해서 일단 선택과 집중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망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건설 현장이고 현장으로 따지면 그리고 이제 사고의 유형을 보면 추락 이런 사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건물 외벽 같은 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바깥에 임시 가설물을 설치하게 그렇죠. 되는데 네. 그걸 비계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비계에서 작업하다 추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한 비계를 사용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이런 부분에 지금 집중해서 네. 일단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네. 네. 그런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두 번째 좀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4대 악성 사망 사고를 줄여라. 이게 또 이제 과제 중에 큰 과제 중에 하나인데 예. 4대 악성 사망 사고 어떤 건지 좀 소개를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우리가 사고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충돌, 네. 그다음에 추락, 협착, 그리고 질식. 이건 충분히 막을 수 있고 네. 이미 알려져 있어서 네. 막아야만 하고 이게 사망 사고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다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4대 악성 사고라고 했고 낯선 곳에서 반복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경향이 높은 사고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4대 악성 사고는 네네. 노, 사, 정 모두 힘을 합쳐서 네네. 우리 사회에서 좀 안전하게 만들자는 네. 취지로 4대 악성 사고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네.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자, 4대 악성 사망 사고 그 원인과 예방 방법 이런 것들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담 아나운서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 4대 악성 사망 사고의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추락 사고입니다. 작업자는 지하 1층 작업장에 이동식 비계에서 견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위치를 옮기기 위해서 이동식 비계 위에서 이동을 하다가 그대로 미끄러져 네. 3.5m 아래 바닥으로 추락을 하고 말았는데요. 네네네. 병원으로 즉시 옮겨졌지만 치료 중에 안타깝게 사망하고만 살입니다. 과연 그렇군요. 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방금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추락 사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비계인데 네. 비계가 이제 건물 외벽에 고정된 게 있고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동할 수 있는 비계가 있습니다. 예. 이 이동식 비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네. 이동할 때는 그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아주 이제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동할 때는 내려와서 아. 이동을 하고 다시 올라가서 작업하는 게 원칙이고 네. 불가피한 경우에 네. 이동을 한다고 한다면 사람이 네. 위에 있는 곳에서 네네. 이 비계 위에 방호 울타리 그러니까 미끄러져 넘어지더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호 울타리나 네네. 이런 보호대가 있어야 되고 네. 또 거기에다가 그 안전대라고 해서 안전대라는 게 생명줄처럼 여기 묶어서 네. 고정을 시켜놓으면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사망에 이르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안전대를 맨다든가 네.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네네. 고정을 시켜놨다 하더라도 이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네. 밑에를 고정한다든가 또는 밑에 있는 작업자들이 그걸 붙잡고 네네. 있다든가 네.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네. 무엇보다 이제 뭐 목숨을 지키는 일이니까 알려주신 예방 방법을 꼭 지켜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담 아나운서 다음 사례도 있죠? 네, 다음 사례 두 번째 악성 사망 사고 충돌 사고입니다. 2015년 10월 광주시에 위치한 한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지게차가 이 포크를 지면으로부터 50cm 가량 들어올린 상태로 운행을 하고 있어서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포크를 들어 올리려던 중에 작업자와 충돌하면서 결국 보행하던 작업자가 사망하게 된 사고입니다. 네. 이 사고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었을까요? 네. 지금 방금 보셨듯이 지게차로 인한 사망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게차는 사고 났다 하면 중상 아니면 네. 사망입니다. 맞습니다. 대형 네, 그래서 사고가 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게차의 경우에는 당연히 시야를 확보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부딪히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작업장 안에 지게차가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통로와 지게차가 작업하는 곳, 그러니까 사람이 이동하는 곳과 분리가 필요하고요. 네. 그 라인을 친다든가 아니면 색으로 도색을 해서 구분을 해준다든가 하는 게 필요하고 네. 지게차 앞에 짐을 싣고 들어올리게 되면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 기본적으로는 시야가 확보되는 데까지만 네.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내려야 되고 만약에 불가피한 경우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보조 장치, 카메라라든가 거울을 이용한 네네. 시야 확보 같은 게 꼭 네. 필요하고 네. 지게차가 근접하게 되면 네네. 운전자한테 신호를 알려주게 되는 주변에 사람이 있게 되면 네네. 그런 장치를 충분히 나와 있으니까 네네.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그런 장치를 부착을 해서 네.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다음 사례도 있죠? 네, 세 번째 악성 사망 사고는 질식 사고입니다. 부력 탱크의 내부 점검을 위해서 작업자 A 씨가 맨홀로 내려갔는데요. 잠시 뒤에 A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A 씨를 구조하기 위해서 B 씨가 맨홀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작업자 모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네, 이것도 아주 흔히 발생하는 네. 대표적인 그런 사망 사고 네네. 사례인데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습니까? 네.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는 산소를 들여 마시기 위해서 숨을 쉬는 겁니다. 네. 공기 중에 산소가 한 21% 존재하는데 네.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 이 산소가 대기하에서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거파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가 뇌나 근육으로 가서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원으로 쓰고 있는데 산소 이 밀폐 공간이라고 하는 것 방금 보신 바와 같이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곳을 오랫동안 방치해 놓으면 그럼 산소 농도가 점점 떨어져서 4% 이하까지 떨어지면 네네네. 우리가 산소 결핍 장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그 공기는 들여 마시면 네. 산소 농도가 너무 낮아서 거꾸로 우리 몸에 속에 있던 산소를 뽑아내요. 그러니까 그걸 한 모금만 들어 마시면 뇌로 가는 순간 뇌에 있던 남아있는 산소까지 빼내기 때문에 네. 그냥 쓰러집니다. 네. 사업장 같은 경우에서는 미리 그런 산소가 부족할 수 있는 밀폐 공간에 대해서 파악을 해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 표시해놓고 네. 들어가게 되면 작업 허가서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허가서를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보통 만들어 놓고 합니다. 네네네. 근데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또 확인해야 될 것이 산소 농도가 적절한지 네. 이걸 파악할 수 있는 기기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네.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좀 의심스러우면 사실 환기만 조금 시키면 예. 이 질식으로 인한 사망까지는 이르지 네, 않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반드시 네. 문을 열어놓고 충분히 환기를 시키거나 네. 아니면 환풍기를 좀 틀어놔서 신선한 공기를 넣고 작업하게 되면 네. 적어도 이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는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작업하기 전에 환기를 해야 된다는 점을 꼭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담 아나운서 마지막 사고도 있죠? 네. 예. 네 번째 악성 사망 사고 마지막은 끼임 사고입니다. 컨베이어 벨트의 턴테이블 오작동으로 수리 요청을 받은 작업자 A 씨가 홀로 출동해서 수리를 했는데요. 갑자기 원반이 회전했고 결국 A 씨는 그대로 몸이 끼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건 과연 뭐가 문제였던 건가요? 네, 그 컨베이어 벨트나 또는 이게 회전체, 턴테이블처럼 회전체가 있는 곳에서 끼임 사고의 대표적인 경우 같습니다. 네. 방금 네, 네. 그 케이스가 이제 고장을 수리하러 가거나 이상이 있게 되면 근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대부분의 경우 이제 스위치를 내리고 네. 들어가게 되면 예. 이게 작동하지 않으니까요. 고칠 네. 수가 있는데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스위치를 내리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네. 오작동이 일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반드시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회전체가 있는 곳은 점검이나 또는 이 안전 인증을 받는 네.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스위치를 내리고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모르고 켜는 거예요. 스위치를 네. 올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이제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반드시 2인 1조 작업을 하거나 네. 그래서 한 사람이 안에 들어가고 바깥에서 한 사람이 확인할 수 지켜주고 확인할 수 있게 그리고 마지막 무슨 일이 생기면 구조를 하거나 또는 스위치를 내리거나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스위치를 내리는 곳에 저희들이 이제 전문 용어로 락아웃, 태그아웃이라고 얘기하는데 잠금 장치예요. 네. 다른 사람도 와서 함부로 스위치를 켜거나 올리거나 하지 못하도록 네네. 그러한 잠금 장치를 반드시 구비하고 잠금 장치를 한 상태에서
수리를 하거나 네. 정비를 하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우리 어떤 산업 재해 같은 거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인데요. 자, 안전보건공단 무상지원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어떤 서비스입니까? 네, 저희들은 그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곳에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지원 프로그램을 두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기술이나 재정 지원까지 하고 있는데 네. 위험성 평가 컨설팅 제도라고 어떤 사업장마다 요구하면 저희들이 가서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네. 하는 위험성 평가 컨설팅 제도가 있고요. 네. 또 교육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나 거기에 관리자들이 어떤 식으로 위험에 대비해야 되는지 네. 교육도 시켜드리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 공단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저희 공단의 사무실에 연락을 해드리면 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를 해드리니까 네네. 많은 이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검진이나 측정, 화학물질에 대한 측정 그런 지원 제도도 있으니까 네. 비용 때문에 안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영세 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저희 공단에서 지원하는 무료 지원 서비스를 네. 좀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이 계절별로 또 사고 유형들이 있잖아요. 네. 계절별 사고 주의하기입니다. 네. 계절별로는 어떤 사고들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네, 계절에 따른 사고의 유형이 바뀌는 건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날씨의 영향을 받는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여름철의 폭염. 지난 여름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야외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 체온 조절을 실패하게 돼서 소위 얘기하는 일사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이런 점이 이제 계절적인 요인이 되고 겨울에는 한랭이라고 해서 굉장히 추위. 네. 뭐 이 부분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런 요인들이 있고 저희들이 산업장에서 계절적인 요인을 많이 받는 것은 이제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전력 수요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봄이나 가을에는 아무래도 전력 수요가 조금 떨어져서 이때 발전소나 이런 데는 정비 작업을 해요. 정비 작업이라는 게 공장을 잠시 멈추고 네. 또는 뭐 화학 공장도 그렇고 멈추게 되고 그때 대정비라고 해서 네. 보수 작업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또 위험 요인이 높아집니다. 사고들이 많이 나고. 그래서 네. 각 계절마다 나타나는 위험 요인들이나 사고 사례를 좀 보시고 네네. 자기 사업장에 맞는 대책들을 좀 강구를 하셔야 네네. 그런 예기치 못한 날씨 변화나 계절 변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는 이제 안전을 안 하고서는 뭐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안 되는 사회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이 이미 안전을 권리로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시대적 변화에 맞는 국가의 안전관리 체계,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 그리고 우리 개인들의 안전 문화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안전에 요구와 참여가 될 때 네. 대한민국이 좀 안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안전한 일터 어떻게 만들까라는 주제로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네, 안전은 국민의 권리라는 말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의 안전 의식이 먼저 높아지면 산업재해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일어났던 안타까운 사고들을 거울 삼아서 더 이상 우리 일터에서 나쁜 소식이 들려오지 않도록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오늘도 토요포커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